스포츠 역전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시장 안에서 뜨거운 종목들, 무엇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지 선별해서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할게요. 자, 오늘은 이코노미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유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하루인데요. 오후 들면서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간절히 좀 바라봅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지 현재 구간 가장 뜨거운 종목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5개 종목을 추려봤는데요. 그 첫 번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상장 전부터 꾸준히 관심을 받으면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키웠고요. 로봇주 전반으로도 강한 훈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청약에 성공한 이후 오늘도 따상에 성공을 했는데 다만 윗꼬리를 좀 길게 단 현재 구간입니다. 과연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두 분의 의견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인데요. 오늘 2차 전지주가 강세인 가운데 테슬라발 훈풍도 있지만 이 LG에너지솔루션이 훈풍을 안고 있다라는 부분도 2차 전지 안에서 강한 호재가 되고 있죠. 도요타와 연간 20기가와트의 전기차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이번 계약이 합작 공장을 제외하면 LG에너지솔루션 단일 수주 계약으로는 최고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게 또 좋은 재료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고점 부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대형주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시가총액 2위죠. 물론 오늘 강세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거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어떤 부분을 증권사에서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있는지 이 부분 함께 좀 정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도래하니까 아무래도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3분기에 시장 컨센서스를 10% 이상 상회한 호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증권가의 호평이 나오고 있는 현재 구간의 흐름입니다. 장중 6%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 소폭 반납하긴 했는데 그래도 고점 부근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볼게요. TCC 스틸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점검 안 할 수가 없겠죠.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56,000원 선도 재돌파한 하루인데요. 오늘 시장 특징 중 하나가 앞서서도 이야기됐지만 테슬라의 급등 그리고 리비안의 급등까지 국내 시장이 긍정적인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TCC 스틸은 해외 수출 전망도 긍정적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5개의 종목을 먼저 살펴봤고 아무래도 대형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고 여기에 또 2차 전지까지 모처럼 만에 동반 상승세를 시연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우리는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들 먼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종목 두산 로보틱스부터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합쳐서 거래 대금이 1위 종목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의 투자 의견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X의 의견이셔서 깜짝 놀랐어요. 일단 시장 안에서 관심이 정말 많았고 제 지인은 이 청약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열정을 보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과연 왜 X를 지셨는지 궁금한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로봇주 전반적으로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일단 기업이 좋고 나쁘고 주식을 사고 파는 문제는 저는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산 로보틱스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그 기업들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오늘 상장한 이후에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혹은 증권가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높았었던 것은 과연 이 답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였었는데 지금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줄고 이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어제보다 훨씬 더 나은 오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줄 때 챙겨야겠다라고 좀 판단을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지금 로봇주들이 이 재료 노출에 따라 지금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 오늘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윗골이 달리면서 음봉을 좀 빠지고 있어서 저는 여기서 이 5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5만 원 가격대를 계속 이탈하려고 할까 말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구간에서의 트레이딩은 정말 매매를 제법 오래 하신 분들,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되려 이 어려운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좋고 나쁘고라기보다는 오늘 상장한 날 이런 날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덥석 이제는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왔으니 내가 한번 사봐야겠다라는 생각의 접근은 네. 굉장히 저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아니다. 대신에 다시 한번 플러스권을 보이면서 뭐 두산 로보틱스만의 새로운 좋은 뉴스거리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봐도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규의 진입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하면 되는 건 거죠. 네. 시기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다라고 김태성 본부장의 의견이었는데요. 김종회 이사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로의 수급이 쏠린 건 확실하잖아요. 로봇주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황인데 로봇주 전략도 좀 궁금하고요. 두산 로보틱스까지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네, 먼저 두산 로보틱스가 묘하죠. 오늘 아침에 그 100%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6만 원 넘는 가격을 찍었을 때가 시총이 4조가 넘었는데 지금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시총이 3조 초반대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렇게 잘 달리다가 한 이 정도의 그 시총대에서 뭐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더니 뭐 주가가 흔들렸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로보틱스 상장 구간에서 로봇 관련주 전반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죠.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대표주라고 하는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직까지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아닌데 자, 이 종목들의 전반적인 시총을 어디까지 허용해 줄 수 있는가가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뭐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단기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지만 3조대라고 하는 이 정도의 시가총액은 아직 적자를 내고 있는 종목의 성장성을 반영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 종목에 가치를 줄 수 있는지의 척도가 아닌가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뭐 김태성 이사의 얘기처럼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종목군들에 나타나는 변동성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이벤트 데이라는 측면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가능성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신규 ETF, 로봇 ETF들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버금가는 덩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산 배분을 새로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로봇주들의 수급도 전반적으로 좋아지긴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덩치 큰 로봇주 하나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 지수 혹은 펀드 안에 편입되는 과정에서의 수급의 분산 현상까지 나타나게 된다면은 다른 종목군들의 탄력도도 둔화될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로봇 산업에서는 확실하게 뭔가 숫자를 찍어주는 종목을 제외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실적을 아직은 보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로봇주 안에서도 두 대장주를 향한 의견이었고요. 역시나 두 분의 의견이 거의 흡사했어요. 현 시점에서의 공격적인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바로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열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오늘 대형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급등세를 좀 시현하고 있어요. 현재도 3%대 강세 구간인데 과연 현 시점에서의 투자 매력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5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일단 뭐 2차전지 안에서 북미 시장을 장악하는 게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서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북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계약이 더 눈에 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계약을 저희가 눈여겨봐도 됩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매력 포인트가 더 있습니까? 이 계약도 계약입니다만 이것을 이제 필두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수주 모멘텀에도 이제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죠. 일단 2025년도부터 이제 10년 동안 30조에 달하는 이제 수주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연간 200와트씩 이제 규모다 보면 이게 이제 10년 동안 계산을 해봤을 때 약 30조 원에 달하는 이제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것인데 또 이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미국에 이제 이 LG에너지솔루션이 공장을 또 빠르게 신설한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지수의 반등 그리고 2차 전지의 개선, 이 섹터의 개선세 거와 맞물려서 지금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완전히 뭐 바닥을 잡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없으신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저는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50만 원 후반대부터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었던 이제 기업들인데 지금 지수의 영향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담, 또 이러한 악재성 뉴스들이 조금 먼저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조정이 나타난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 경험했었던 2차전지의 엄청난 변동성, 그 변동성을 LG에너지솔루션에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마다 혹은 시청자분들마다의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다르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속도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안정성을 조금 더 이제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속도보다는 안정성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 모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이제 속도전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매력은 없다. 그러니까 네. 기업의 좋고 나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그것과 별개로 사고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현재 위치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성향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속도전보다는 안정성이 나한테 더 중요하다라는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게 조금 더 모아가기 좋은 네. 종목이다라는 점을 저희가 체크해봤고요. 다만 이 실적 시즌이 좀 돌입하다 보니까 이 실적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실적 어떨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매수입니까? 네, 지금 이 종목에 있어서는 김태성 이사가 얘기하신 대로 아주 장기 아니면 저는 중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단기나 아주 장기 둘 중에는 지금 여전히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기는 애매한 것이 네. 지금 도요타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도요타 이슈는 당장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도요타 의미 있는 전기차 모델이 있나? 없죠. 그다음에 BG4X라고 나왔던 굉장히 의욕적으로 내놨던 모델 운행하다가 타이어가 빠지는 바람에 네. 아주 시장에서 크게 창피를 당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BG4X 같은 이런 모델 가지고는 의미 있는 숫자를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수주했다라는 것 자체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네. 다만 트렌드가 어차피 계속 넓어져 간다. 그다음에 도요타라고 하는 세계 1위급의 그 자동차 벤더를 또 하나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실적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지금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매출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지금 일정 부분의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계속 뭔가 수주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매출이 떨어지면 고정비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 전반적으로 3, 4분기까지 실적이 4분기까지 실적은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요소가 없다. 오히려 그 기대했던 우려했던 실적보다 잘 나오면 단기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낙폭과대, 단기 낙폭과대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대형주들의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대형주 쪽으로 뭔가 시장 분위기가 돌아올 가능성,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개별 종목보다는 대형주로 뭔가 단기 낙폭과대주도 승부 보려고 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나타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약간 수급의 빈집을 채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LG화학의 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저는 의미 있는 반등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짧은 단기, 한 일주일 이내 짧은 네. 단기, 그다음에 추장기 두 가지는 좋고 중기는 조금 애매하다. 그런 관점에서 트레이딩 바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단기 또는 정말 긴 장기의 관점에서의 매력이 있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SK하이닉스입니다. 대형주의 강세 속에 가장 큰 대형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매력은 어떨까요? 산다 안 산다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매수해도 괜찮겠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반도체 혹한기가 지났다라는 이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랑 좀 분위기가 다르다는 부분에서 투자할 때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점이 같이 따라오거든요. 일단 삼성전자보다 지금 SK하이닉스를 지금 시장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게 해주는 것은 결국 이제 HBM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기술력을 이제 독보적으로 좀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IT를 보실 때는 저는 뭐 SK하이닉스의 이제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뭐 SK하이닉스, HBM 관련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대내적으로 HBM3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빼고는 네. 사실 기술주 혹은 반도체 기업들의 좋은 뉴스는 많지는 않습니다.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고유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국채금리에 대한 부담, 환율의 부담,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을 모두 이겨내고 있는 기업이 또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매수 의견을 안 주면 어떤 기업의 매수 의견을 네. 줘야 되나라는 생각도 저는 들고 있어서 일단 뭐 SK하이닉스를 이제 좋게 평가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갑작스럽게 크게 상승한다라기보다는요. 일단 점진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더 견고한 이 흐름을 좀 보여줬기에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개별 중소형주들까지도 조금은 영역을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지금 시장의 또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의견. 어제 사실 지수가 많이 밀리면서 맞아요. 고민이 됐음에도 관련주들은 많이 안 빠졌거나 오히려 올라간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역용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종효 이사님 의견은 어떨까요?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주 전반에도 좀 훈풍이 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을 주신다면요. 전체적인 훈풍이 부는데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빠르게 오진 않을 거다. 좀 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두 가지 뉴스가 있었죠. 첫 번째 뉴스는 삼성전자가 매일경제 단독 기사로 해서 네. 지금 낸드 가격을 10% 올린다라는 단독 기사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뉴스는 엔비디아의 지금 삼성전자는 납품이 여전히 안 되고 있다라는 뉴스 때문에 SK 쪽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HBM에 삼성전자는 들어올 거고요. 삼성전자가 들어왔을 때 과연 SK하이닉스가 지금처럼 95%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D램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느냐? 조금 물음표가 달리죠. 네. 그래서 긴 관점에서 봤을 땐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지만 SK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낸드 가격이 올라간다면 더 퓨어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 SK하이닉스의 주가 민감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종목에도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훈풍이 좀 반도체 안에 불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전히 삼성전자를 주요하게 좀 보고는 계셨는데 역시나 두 분 다 비슷한 의견이셨던 게 SK하이닉스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HBM이라는 이 영역에 대한 기대감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대형주인데 열어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장에서 역시나 강한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실적 키워드가 눈에 띄는 하루인데 이 종목도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매력은 어떨까요? OX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오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대규모 장기 계약이 글로벌 빅파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뭐 오늘만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본부장님 보시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신 이유 뭘까요? 일단 뭐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글로벌 CMO사 중에 23년도 이제 하반기 가이던스를 올린 기업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유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혹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고 그것을 또 충족시킬 만한 지금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시즌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히려 이제 이 강세는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시세가 날까에 대한 부분은 저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 그러니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고 그래도 이제 시장 대비 견고한 실적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4공장 가동까지 이제 여기에 붙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예견하는 것, 예상하는 것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모멘텀들이 다 붙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먼저 올랐다라는 관점에서 좀 부담은 됩니다만 그래도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LG 에너솔루션처럼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지금의 위치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고 오히려
뭐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면 당분간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강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분석을 하셨습니다. 물론 박스권 돌파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뭐 실적에 4공장 가동까지 더해지면 주가의 추가적인 강세 예상되는데 좀 길게 보자라는 코멘트까지 챙겨볼 수 있었고요. 자, 김종효 이사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하반기에 실적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오늘 주가도 오르고 증권가에서도 계속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투자 기간까지 좀 같이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자, 이 종목은 100만 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투자 메리트가 사라지고 반대로 70만 원 정도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투자 메리트는 살아난다라고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계속 늘어나는 공장입니다. 네. 수주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바이오계 TSMC처럼 CDMO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이 계속 증가하고 만들어내는 바이오 리액터의 리터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종목은 TSMC처럼 그게 조금 뭐 기능이 떨어지는 약이 됐든 아니면 고기능의 비싼 약이 됐든 이 생산이 점점 늘어난다는 게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반영해서 100만 원까지 과하게 끌어올렸다가 그 정도 가격에 가면 뭔가 저항 맞으면서 급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70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까지 떨어지면 4공장까지만 우리가 한번 계상해봐도 일정 부분의 밸류에이션이 안정권으로 들어왔는데 8공장까지 우리가 늘어난다는 걸 생각해보면 또 싸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적어도 한 2년 정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정한 대로 공장이 계속 늘어난다면 지금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글로벌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뭐 론자라든지 이런 회사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면 말입니다. 90만 원, 100만 원에서는 전혀 싸지 않았죠. 70만 원까지 내려오니까 론자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그 우시바이오보다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비슷한 정도 영역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느냐. 투자 기간은 한 2년 정도를 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5회 의견이셨는데 가격 매력이 있는 구간이 현재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주신 거잖아요. 70만 원에 가까운 현재 구간이 한 73만 원 정도 구간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가격 매력을 안고 약 2년 정도 본다면 분명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매력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지나오다 보니까 벌써 4종목을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점검할 종목은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섹터, 그 안에서도 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TCC 스틸인데요. 2차 전지주의 강세 속에 오늘 테마별로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 TCC 스틸의 상승세가 가장 좋다. 에코프로 그룹주, 뭐 대형주를 제외하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선택을 해봤는데 현 시점에서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뱃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의 의견이 처음으로 좀 갈리는 모습이에요.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이 5회 의견을 주셨는데 리비안이 뉴욕 증시에서 9%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이 관련주로 묶이면서 과거에 또 올랐던 이력도 있고 리비안이 또 그냥 오른 게 아니잖아요. 재료 안고 올랐다 보니까 뭐 기대감이 좀 있는 건지 궁금해요. 테슬라발 훈풍입니까? 리비안입니까? 아니면 저력이 있는 종목입니까? 셋 다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리비안, 거기에 저력도 있었다. 네.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릴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저도 사실은 이 기업에 대해서 뭐 길게 보자라는 의견은 아니에요. 네. 아무리 이제 오를 들였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짧게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올랐었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것보다도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라든지 리비안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죠. 네. 악재가 미리 좀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올라오다 보니 이 테슬라와 밸류체인에 걸려있는 TCC 스틸과 같은 기업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지금 시세가 가장 좋은 모습. 그러면 만약 오늘 저녁에 이 테슬라가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더 포인트일 그렇죠.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이 테슬라도 최근에 조정의 폭이 깊었던 만큼 반등이 한두 차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 힘을 TCC 스틸과 같은 기업들이 한 번 더 저는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기업의 밸류 혹은 기업의 수급 이러한 것보다는 단순히 그냥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위치에서 종가 베팅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짧게 네. 수익을 정말 챙겨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제가 오를 드린 것이지 네. 지금 위치에서 뭐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자 이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게 좀 장기로 볼 것인지 중기로 볼 것인지 정말 짧게 보고 트레이딩 관점일 것인지 코멘트를 계속 붙여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이 TCC 스틸의 경우에는 김태성 본부장 의견이 오였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테슬라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을 염두한 상태에서의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가 됐고요. 김종효 이사 의견은 X였는데 어떤 배경에서 X라고 보셨는지 2차 전지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 하더라도 X인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종목을 고르는 기준,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뭔가 한다고 했을 때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지금은 명확합니다. 대형주면서 퀄리티 종목이면서 그다음에 뭐 배당이라든지 어떤 안전 마진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저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유자 입장에서는 아마 김태성 의사 의견이 맞겠죠. 네. 좀 더 높이 봐도 되고 단기 반등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일 수 있는데 그 기준에 선택하지 않는 종목을 신규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는 저는 조금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의 펀더멘탈이 뭐 좋고 나쁘고 2차 전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떠나서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종목이라면 지금은 무리해서 종목을 넓혀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종목인지 퀄리티 종목인지 뭐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보는 관점의 김종효 이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X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의 종목, 튀고 있는 종목,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종목들을 먼저 정리해봤고요. 계속해서는 현 시점에서 두 분이 보시기에 이 종목은 참 매력있다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먼저 김태성 본부장의 의견은 HPSP 선택이 됐고요. 김종효 이사는 제1기획이었습니다. 두 기업이 하는 일이 참 다른데 각각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HPSP는요? 네, 일단 앞서 이제 SK하이닉스 이야기하셨을 때 김종효 이사님이 다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주인은 SK하이닉스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도 결국엔 이 시장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이 선단 공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공정 쪽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HPSP가 가장 큰 수혜를 지금 받을 기업 중에 저는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 시장은 SK하이닉스가 5%대 6%대 상승을 하다 보니 이수페타시스라든지 한미반도체를 먼저 좀 쳐주는 네. 그러한 흐름이지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을 때, 즉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었을 때는 HPSP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지금 전공종단 흐름들 좋거든요. 아마 네. 증권사에서 지금 탑픽으로 고르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을 것이고, 뭐 유진테크도 있을 것이고, 뭐 테스라는 기업들도 있을 것인데 저는 HPSP가 지금 보여준 실적 그리고 하반기에 보여줄 실적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지금의 위치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최근에 저점, 그러니까 박스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26,000원대 가격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박스 상단까지 한번 우리가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하단인 26,000원 선에서 진입해보면 괜찮겠다. 상단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저는 26,000원에서 진입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진입은 지금 가격대가 지금.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네. 대신에 이제 26,000원대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상단을 노려보신다라고 하면 37,000원대 혹은 여기서 이제 수급이 붙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네. 저는 9월달에 기록했던 고점은 한번 넘어가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좀 흘러가다 보면 HPSP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가격 전략까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의견 들어볼까요? 김종효 의사의 선택은 제1기획이었습니다. 요즘 시장 안에서 엄청 핫하다라고 볼 수 있는 섹터는 사실 아니거든요. 네. 어떤 매력이 있어요? 일단 최근에 기관이 빈집을 채우고 있는 종목이면서 아까 말했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종목. 지금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고 재무구조가 좋은 퀄리티 종목이면서 배당 메리트까지 있는 그런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고 신규 매수 네.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1기획이 그에 해당하는 종목이라는 거죠. 최근 뭐 한 2, 3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기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황 자체는 3분기에 의미 있는 뭐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는 아니지만 상반기에 부족했던 부분이 하반기에는 일정 부분 디지털 광고를 중심으로 채워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매년 1,000원 이상의 배당을 주고 있는데 2만 원이면 1,000원. 5%의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충분히 기관 입장에서도 5%의 국채를 투자하는 것과
그다음에 한 2개월 정도 투자해서 5%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1기획에 투자하는 것. 뭐 어느 게 메리트가 있을지는 각자 선택에 따라 나뉘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매수가는 현재 가격인 2만 원대 내외 한 플러스 마이너스 5%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저점보다는 조금 위인 17,000원 정도가 손절 가격. 그다음에 이 종목의 PE 밸류 기준도 그렇고 PB 밸류 기준으로도 단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가격이 한 뭐 PB로는 한 1.7배, 그다음에 PE 기준으로는 한 14배에서 13배 정도가 한 25,000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뭐 그 정도의 가격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000원 이상의 배당을 고려하면 그때가 4% 아래로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기관들도 매수를 주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효 이사는 제1기회 신규 관점이었어요. 기관이 빈집 채우는 종목, 퀄리티 종목, 배당 매력까지 있다. 아무래도 뭐 좀 탄탄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가격 전략도 여러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녹록치 않은 시장을 저희가 좀 최근에 보냈었고요. 오늘 반등하고는 있는데 아쉬운 느낌이 사실은 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린 특징주들 그리고 관심주까지 여러분께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